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최종장 스토리 예측 3부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종장 스토리 예측 1부와 2부 영상과 이어지는 영상으로 이전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더욱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피스 최종장 스토리 예측 3부 첫 번째, 검은 수염 티치의 계획과 배후. 이전 영상에서 저는 티치가 노리고 있는 것은 혁명군으로, 티치는 원피스 1부 에이스로 인해 일어난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의 전쟁에서 세계 최강의 해적 흰수염의 열매를 얻은 것처럼 원피스 2부 사보로 인해 벌어지는 세계정부와 혁명군의 전쟁에서 세계 최악의 범죄자 몽키 디 드래곤의 열매 또한 얻어 티치는 자연계, 초인계, 동물계 각각 최강의 능력을 전부 얻은 능력자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추측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세계정부와 혁명군의 전쟁에서 티치가 이들의 뒤통수를 노리는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의 계획이 더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티치의 또 다른 계획은 해적왕 골디로저 이전 시대에 바다를 지배했었던 록스 해적단의 부활로, 저는 검은 수염 티치의 배후에 록스 해적단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로는 티치의 행보가 록스 해적단 선장 록스와 비슷한 것과 검은 수염 해적단의 해적선 이름이 샤베로브 지백으로 해적선 이름에 록스티 지백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과거 록스 해적단은 록스가 돈벌이 이야기 하나로 해적선 벌집에서 해적들을 긁어 모아 만든 해적단으로 동료 죽이기가 끊이지 않는 흉포한 해적단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검은 수염 해적단 또한 동료애가 없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뭉친 해적단의 느낌이 강하며 록스 해적단이 해적선 벌집을 본거지로 했던 것과 비슷하게 검은 수염 해적단 또한 해적선 벌집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 티치는 어느 섬에서 고아인 채로 흰 수염이 거두어져 흰 수염 해적단 생활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티치의 가족이 공개되면서 티치가 고아가 아닌 것과 티치가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해 몇십 년 동안 흰 수염 해적단 배에 탔었다는 정황으로 티치는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티치의 배후에 록스 해적단이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으며, 록스 해적단은 갓벨리 사건에서 괴멸됐지만 현재는 선장 록스티 지백이 없어도 이전보다 더 힘이 커졌다는 정황까지 나와,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검수염 티치는 정상결전보다 더 거대한 전쟁에서 록스 해적단을 부활시킬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치가 록스 해적단을 부활시키는 방법은 록스 해적단 선장 록스티 지백뿐만 아니라 전 록스 해적단 선원들의 시체를 좀비로 만드는 것으로, 티치는 이를 위해 그림자 열매 능력자 게코모리아를 해적선 벌집에 끌어들여 자신의 배에 타라고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티치는 게코모리아의 그림자 열매 능력으로 록스 해적단의 부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원피스 1부에서 임펠다운에 몰래 잠입하여 자신 해적단 동료들을 모은 것과 비슷하게 원피스 2부에서는 성지 마리조아에 몰래 잠입하여 록스티 지백의 시체를 가져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성지 마리조아에 록스티 지백의 시체가 있다고 추측하는 이유로는 성지 마리조아에 냉동창고 같은 곳이 있었던 것과 세계정부 최고 권력 이무가 게코모리아의 힘이 부족하자 칠무회를 박탈하고 암살하려 했던 것 때문인데요. 레벨리 에피소드에서 세계정부 최고 권력 이무는 거대한 밀짚 모자가 있는 냉동창고에서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자세히 보면 마치 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은 여러 개가 있었으며, 이러한 정황으로 성지 마리조아 냉동창고에는 과거 전설들의 시체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무는 시체를 좀비로 조종할 수 있는 게코모리아를 암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샹크스는 정상결전에서 등장하여 전쟁을 멈춘 후에 흰수염과 에이스의 시체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성지 마리조아에는 전설들의 시체가 있어 티치는 성지 마리조아에 몰래 잠입하기 위해 시류의 열매 능력을 잠입이 쉬운 투명 열매, 카타리나 데본의 능력은 변장이 유용한 개개 열매 환수종 모델 구미호를 우선으로 얻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저는 티치가 성지 마리조아 냉동창고에서 록스티 지백과 전설들의 시체를 가져와 좀비로 만들어 록스 해적단을 부활시키는 것과 동시에 현재 록스 해적단이 전 록스 해적단 멤버들의 시체 또한 가져와 부활시킬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원피스 1부 스릴러 밖에서 게코모리아가 전 록스 해적단 멤버 캡틴 존 뿐만 아니라 은부, 왕지까지 좀비로 부활시켰기 때문으로, 이와 비슷하게 원피스 2부에서는 이들과 함께
세계 최강의 해적 흰수염의 시체와 와노쿠니에서 죽은 것으로 추측되는 전 바다의 황제 사왕 카이도와 빅맘의 시체까지 걷어들여 38년 전 바다를 지배했었던 최강의 록스 적단을 다시 부활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과거 점프 페스타에서 오다이치로가 언급한 루피의 사상 최대의 적이 되어 루피의 앞을 가로막는 흰수염과 관련된 전설은 티치로 인해 부활할 록스의 적단의 선장 록스티 지백으로 이는 38년 전 갓벨리 사건을 다시 재현하여 정상결전보다 더 거대한 전쟁이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원피스 최종장 스토리 예측 3부 두 번째, 티치를 쫓는 빨간머리 샹크스. 최근 점프 페스타에서 오다이치로는 슬슬 움직일까나 붉은머리의 남자 라고 언급하며 빨간머리 샹크스가 움직인다는 힌트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샹크스가 과거 록스 적단 선장 록스티 지백과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는 검수염 티치를 따라 움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샹크스는 티치가 흰수염 해적단 사치를 죽이고 어둠어둠 열매를 얻어 흰수염 해적단을 나왔을 때 흰수염을 찾아가 티치가 자신에게 남겼던 상처를 언급하며 티치가 흰수염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어 때를 기다리고 힘을 얻어 움직였다고 경고했는데요. 또한 샹크스는 티치를 응징하려는 흰수염에게 검수염 티치의 일에 손을 떼라고 부탁했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샹크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티치의 계략에 당하며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즉 샹크스는 과거 티치에게 당한 상처로 티치가 상당한 실력자인 것을 알고 있어 자신의 계획을 위해 실력을 숨긴 후 목적을 달성하고 움직이는 티치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계의 균형을 지키고 있는 샹크스가 세계의 균형을 깨려고 하는 티치를 막기 위해 원피스 1부 정상결전에 참여하여 전쟁을 멈춘 것처럼 정상결전보다 더 거대한 전쟁에 참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 거대한 전쟁에서 결국 폭주하는 이 시대를 막지 못하고 티치에게 최후를 맞이할 걸로 추측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로는 현재 샹크스가 루피에게 에이스와 비슷한 포지션인 것과 샹크스와 에이스 모두 검은 수염 티치를 쫓고 있었다는 정황 때문인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샹크스는 루피를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루피의 의형제 에이스 또한 루피에게 높은 곳으로 오라는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둘은 둘 다 루피를 구해준 은인이며 루피에게 에이스는 루피의 친형, 샹크스는 루피의 삼촌과 같은 존재로 보호자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또한 샹크스와 에이스 이 둘은 루피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인 동시에 자신이 뛰어넘고 싶어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상결전에서 에이스가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정상결전보다 더 거대한 전쟁에서 샹크스는 부활한 록스 적단과 검은 수염 티치를 막으려다 세계 최강의 해적 흰수염과 사왕 카이도 빅맘처럼 결국 폭주하는 이 시대를 막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여기까지가 원피스 최종장 스토리 예측 3부였으며 원피스 최종장 스토리 예측 마지막 부에서는 정상결전보다 더 거대한 전쟁 최종 라인업과 록스의 적단과 티치의 최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